자, 여러분 유형자산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객관식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기장치에 구입한 금액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이런 운반비도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 설치와 관련된 거, 시운전비도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근데 기기장치 사용을 위한 직원교육비는 취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5,250만 원이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단기 12월 31일 주 순양은 영업부가 사용하던 승합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800만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중개 사이트의 중개 수수료 15만 원, 이제 처분 시 처분 수수료가 나간 거죠. 요거 차감한 금액 785만 원을 처분 대가로 받은 거죠. 순매각 대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 물어본 거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계산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분 금액, 순매각 대금에서 장부 금액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인데 여기 보니까 취득가액이 1,500이고 잔존 가치는 없고 전년도 1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전년도 1년하고 지금 올해 12월 말일 날 처분했으니까 2년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용수가 전체가 5년이니까 그러면 2년간 생각했으니까 3년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1,500만 원 전체 중에 요 5년 중에 3년이 남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매각 금액하고 장부 금액하고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15만 원이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에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뭐 예를 들어서 토지를 1억 원짜리를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증여받는 시점에 그 공정가치에다가 뭐 토지 취득세 1,000만 원이 나갔다. 그럼 1억 1,000만 원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처럼 자, 부대 비용이 있으면 그걸 가산해서 취득원가에 계상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 구입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해서 계상한다. 맞죠? 자, 3번입니다.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의 교환. 쉽게 말하면 이제 이종 교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종 교환이죠, 이거는.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럼 우리가 이종 교환의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아니라, 그죠? 장부 금액으로 하는 건 동종 교환이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4번은 맞는 표현이죠.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강제 매입할 때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만큼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기기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월 2일 날 정부보조금 상환 의무 없는 보조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부보조금으로 해서 보통예금 차관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1월 15일 날 기기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했대요. 그러면 기기장치 200, 보통예금 200 하고 보통예금 차감으로 잡아놓은 정부보조금을 기기장치 차감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2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5년간 정액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5하면 감가상각비 40, 감가상각누계액 40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고 그리고 자, 기기장치 차감으로 잡아놓은 거를 차변으로 상각해주고 감가상각비를 상각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40만 원 중에 보조금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에 정부보조금 기기장치 차감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대변에 감가상각비를 상기시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전혀 엉터리 붕괴니까 3번이 틀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쉽게. 자, 그리고 12월 말일날 재무상태표의 기기장치의 장부 금액이 8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중에 보조금 받은 게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인데 5년간 생각한다는 건 20만 원 생각한 거니까 순액으로 보면 80만 원이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한국은 단기 중에 신규 취득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채택하였으나 격리부사 담당자의 실수로 정률법에 따라 처리를 했다. 그러면 첫 해년도에는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해당 오류가 단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과대하게 계상돼 있을 거예요. 증가돼 있을 거예요. 그죠? 증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커졌다는 거는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감소돼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았다는 건 차감되는 누계액이 많이 잡힌 거죠. 그러면 이 자산의 장부 금액은 과소하게 계상돼 있겠죠. 감소돼 있겠죠. 이렇게. 감가상각을 첫 해에 많이 했으니까 자산을 많이 감소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소돼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의 교육훈련비다. 이거는 여러분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의 교육훈련비?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거는 자산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과 관련이 없죠. 이거는. 그럼 2, 3, 4번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설계와 관련해서 지급하는 수수료. 그렇죠? 또 이게 기기장치라고 한다면 잘 작동이 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처럼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이것도 다 취득원가니까 2, 3, 4번은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이 1번이라는 거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맞죠? 우리 자산이란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 거니까. 자, 2번. 유형자산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당연히 취득 원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취득을 위한 지출이니까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자, 유형자산인 건물의 구입 즉시 지출한 내부 관리 비용, 청소 비용. 자, 여러분 내부 관리 비용이나 청소 비용은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 원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답이네요. 그죠? 7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요. 자, 1년 이상 소유되는 유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원가는 자,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죠? 우리 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산입하는 거 맞는 표현이죠. 7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 원가에 대한 충당 부채는 유형자산 취득을 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반영한다. 맞죠? 우리 복구 충당 부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다 사용을 종료한 후에 들어갈 복구 원가를 현재 가치로 측정해서 그걸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하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했었잖아요. 맞는 표현이죠. 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 맞죠? 증여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는 거. 자,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원가는 토지의 원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샀는데 기존의 구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했어요. 그럼 나는 그 땅 사는데 다 그 돈이 들어간 거니까 토지의 원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바르지 못한 것은 3번이네요. 8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자, 4번 읽어볼까요?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 즉 이종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교환 손익이 발생되는 거고, 우리 동종교환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자, 그래서 8번에 바르지 못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2차 년도의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 이 9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좀 어려웠던 게 2차 년도의 감가상각비가 큰 거부터 나열해라 이 얘기예요.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계산 근거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정률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서 정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2차년도니까 취득원가 1,500에서 상각률이 0.3이니까 1,500에 0.3을 곱해서 첫 해년도에 450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뺀 금액에 2차년도에 감가상각비니까 0.3을 하게 되면 315만 원이 나옵니다. 연수합계법은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데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라고 했으니까 1,500에 5% 하면 75만 원이 나와요. 요거 뺀 금액에 자, 내역연수를 다 합한 거죠. 5년이니까 1, 2, 3, 4, 5 다 더하면 15분의 2차년도니까 첫 해에는 5, 그 다음엔 4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거니까 380만 원이 나와요.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서 내역연수를 나누는 거니까 요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게 정확하겠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가장 숫자가 큰 거는 연수합계법이네요. 그리고 정률법이 그 다음에 크고요. 그리고 정액법이 가장 작습니다. 그 답이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여러분. 자, 신규로 취득한 기기장치에 대한 신규로 취득한 기기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주식회사 전산의 정책인데, 신규 취득한 연도에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정액법으로 잘못 상각 계산을 했대요. 자, 이랬다면 해당 회계 처리가 그 해당 기말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자, 정률법으로 하는 것이 첫 해년도에 정액법으로 하는 것보다 감가상각 비용을 크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률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했다는 건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과소하게 기록이 돼 있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럼 비용이 과소하게 기록돼 있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은 과대하게 첫 해에 계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 자산에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크게 돼 있겠죠. 그 장부금액은 과대 계상돼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답은 4번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식 문제풀이를 같이 보았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